아이고, 진지게 가르침도 받고 해야 되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예, 예. 네. 저는 이제 오늘 사실 이제 처음 뵀는데 네. 언론을 통해서 이제 많이 뵀기 때문에 네. 아주 오래된 분으로 이거 만나는 것 같고. 아유, 뭐 저희도 다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장. 그간 하여튼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아주 많은 그 노력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 공정, 그 법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 벌써 이제 예비 등록을 이렇게 하셨던데요. 네. 상당히 이제 분망하실 텐데 네. 저까지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유, 아닙니다. 우리. 그래서 또 그간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뭐 외교안보나 국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뭐 이런 기회에 서로 좀 기탄 없이 좀 의견을 교환하고 아마 앞으로 많은 거 어려움이 난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그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셨고 그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겠다는 뜻을 이렇게 발표를 하셨으니까 신인사 대천명하는 이런 자세로 열심히 하시면은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뭐 저는 그 국민들의 그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 모시고 1시간 좀 넘게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반 총장님께서는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국민들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늘 한시라도 그 안보 태세를 잘 유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도 중요하지만 국가 간의 동맹 체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오랜 전통인 한미 간의 확고한 이런 안보 동맹을 잘 유지를 해서 이걸 기축으로 해서 우리 한반도의 이 안정과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도 늘 일관성 있는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남북 관계를 추진해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효과적인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을 하시면서 세계적인 지구적인 문제에 특히 기후협약을 주도하셨고 이런 세계적인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국가를 경영할 때에도 유엔의 지속가능한 성장, SDG 17 이런 부분들을 늘 유념을 해야 하고 또 저개발 국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국격을 올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책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이 책은 우리 반 총장께서 유솔부라는 게 이제 결단이라는 것인데요. 가을에는 국문으로도 나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비전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자필 서명을 해서 주셨습니다. 내용 한 번만 이렇게 보여주시겠어요? 그거요? 네. 자, 선생님, 입당 관련한 질문 좀 하나 드릴까 하는데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요. 정치를 시작하자마자 특정 정당에 쏙 들어가는 건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취지의 말씀이셨는지 좀 더 부연 설명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드려서 제가 자꾸 그런 언급하는 것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총장님, 최재형 전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입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 입당 먼저 한 전략을 사실상 정반대 전략을 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글쎄 이걸 전략이라기보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그 각자의 선택을 저는 다 존중합니다. 네. 대통령님하고 지난 대선 관련 이야기도 좀 나누셨나요? 대선 관련 얘기는 뭐 많이 나누지는 않았고요. 주로 이런 이런 지속 가능한 성장과 또 이 기후 협약 문제, 특히 기후 문제에 관해서는 그건 뭐 인류적인 문제고 전 세계가 이 탄소 중립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뭐 팬데믹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점과 아울러서 우리나라도 이런 탄소 중립 정책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않으면은 아마 얼마 지나면은 우리가 외국에 수출도 못할 것이고 무역 규제에 엄청 걸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에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 측면에서 이 탄소 중립과 탈원전이 함께 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전 총장님이 네. 대선에서 중도 하차한 바가 있는데 그 관련한 얘기 뭐 당시 그 사정 같은 것들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뭐 그 당시 사정과 당시에는 또 갑작스러운 이런 어떤 뭐 헌재의 탄핵 결정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하고는 많이 사정이 좀 다르다. 뭐 이런 말씀 이외에는 뭐 특별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정당 바깥에서 대선을 준비하는 활동에 대해서 좀 조언이나 해주신 얘기들은 또 따로 없으신가요? 예, 뭐 그런 건 따로 없었고요. 예. 이런 기후 문제와 대한민국의 이런 국가의 무역 규모라든가 경제력에 비추어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국제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총장님, 여권에서는요, 제2의 반기문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 발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비판은 자유니까 뭐 얼마든지 존중하겠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 입당 결정이 늦어지면서 야권 유권자들이 피로감이 더해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분명히 제가 어떤 정치적인 뭐 손해, 이불리를 떠나서 그런 손해가 있더라도 제가 한번 정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제가 걸어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예. 지지율이 넉 달 만에 네. 30% 아래로 하락했는데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지지율이라는 게 뭐 하락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총장님, 최재형 원장님 사실상 감사원장 사태 정말 보름 만에 입장을 바로 결정했는데 정치적인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좀 공감을 하시는 바인지. 저는 하여튼 뭐 정치하시는 분들의 각자의 상황에 대한 판단과 또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이동훈 전 대변인 관련해가지고 어제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없는 말 할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기존 입장보다는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은 말씀을 하셔서 제 판단입니다. 그분이 25년간 언론계에 있으면서 논설위원까지 하셨기 때문에 뭐 어떠한 얘기를 지연해서 하실 분이 아니라는 상식적인 제 생각일 뿐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만 더. 그래, 뭐. 이동근 전 논설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면요. 이제 대변인 임명 전에 이미 경찰에 입건됐다 이런 말도 있는데 사전에 좀 인지를 하고 계셨는지. 글쎄, 저는 뭐 그런 사실은 몰랐습니다.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어떤 네. 입장이신가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려운 사람,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거, 저희가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국가 발전과 또 취약층에 돈을 쓰는 것은 우리가 고래로부터 해온 일인데 정말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도와주는 것이 저는 세금을 제대로 쓰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어떤 말씀 드리는 여러분 날씨 더운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께서 저와 대화한 내용을 되게 브리핑을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크게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이미 브리핑 받으신 대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 남북한 관계, 또 이 중국이나 일본 또 여러 가지 주변 국가들 관계,
또 이 대통령으로서 국가 지도자로서 만약 된다면은 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될 글로벌 비전, 국제 정치적인 감각 이런 데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 저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대화 내용은 이미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제 말씀도 드렸고 윤 총장의 이제 말씀도 들었지만은 제 느낌은 윤석열 총장이 이 안보의 중요성 또 대북한 문제에 있어서 이 원칙과 예측 가능한 이러한 남북한 간과의 관계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특히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은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보좌진들과의 대화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본인 스스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 자신은 상당히 마음 든든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총장님 대선 주자로서 그런 대화를 나눠 보시니까 좀 준비가 되셨다고 느꼈는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셨나요? 이미 본인이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 권위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테니까 진인사 대천명하는 기본으로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죠. 대선 경험도 먼저 해보시긴 했는데 좀 이렇게 먼저 대선 경험 해보신 분으로서 조언이나 이런 현실 정치에 대한 조언도 좀 해주신 게 있으신가요? 뭐라고요? 먼저 지난 대선을 한번 경험을 해보셔서 현실 정치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신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경험은 아주 짧았던 경험이고요. 대개 한 20여일, 아시다시피 한 20여일 만에 제가 이 중도에 제 뜻을 접었는데, 그때 정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10년 후, 유엔에서 근무 후에 1월 중순에 귀국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됐고, 그러니까 제가 정치적인 입지가 상당히 어려웠죠. 그렇게 하고, 불필요하게 여러 가지 되지도 않는 여러 가지 이 페이크 뉴스라든지 인신 공격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치에 대해서 경험이 없었던 이런 사람으로서 좀 실망스럽고, 내가 그런 경우에서는 국내 정치에 기여할 만한 것이 없겠다. 그래서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나라의 위상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국제적인 문제, 기후변화 문제, 또 이 지속가능 발전 문제, 인권, 신장 등등 이런 데서 제가 할 일이 따로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포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과의 이런 입장은 지금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께서도 당시에 입당을 하지 않고 행보를 하셨었는데 윤 총장님께 오늘 입당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셨는지 혹은 입당을 해야 된다고 좀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입당 문제는 그거는 윤석열 전 총장의 선택이니까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논의는 안 했고요. 그건 저도 입당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험이 없죠.